자, 금요일 날 트럼프가 코로나 확진 받으면서 전체적 지수가 많이 눌리다가 그래도 마감은 좀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확진 소식이 하락하다가 경기 부양책 기대에 낙폭이 줄었다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선물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을 조금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뜻밖의 악재가 터졌다는 것은 오히려 만약에 많은 개인들이 트럼프 확진 소식에 미국 증시를 던지기 시작했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했나요? 돌발 상황인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개인들이 거하게 토토 하방을 가져갔으면은 지금처럼 마감은 부양 기대감이야 어제만 있겠습니까? 늘 있었던 건데 상방으로 승부 조작을 해서 그래서 마감에는 올려서 마감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아마 이거는 이제 선물이나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미는 트럼프의 확진 그런 돌발 상황이 없었다면은 다른 방향으로 끌어갔을 것을, 만약에 개인들의 포지션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거나, 여기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월가를 제외한 각국의 연기금 마찬가지입니다. 월가를 제외한 모든 걸 이제 개인으로 쳐야 돼요. 왜냐하면 월가만이 토토로 먹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FED와 월가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장 막판에 올라갈 거라는 것은 이제 보통은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데 나스닥만 오르지 못했어요. 나스닥은 뭐죠? 지금 현재 모든 주식 가운데 가장 버블이 심한 지수가 나스닥인데 왜 나스닥만 오르지 못했을까에 대해서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어제 하루 떨어진 것이라서 당장 또 월요일부터는 치고 오를 수 있지만은, 일단 제가 분봉까지 대충 살펴봤는데 바이든이 또 음성 판정이 나니까, 그러니까는 또 조금 하락을 또 유지하더라, 반등하다가 또 하락을 유지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차트 분석가 입장을 볼 때는 정확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요일 날 이 상승 추세라는 제가 23일선, 24일선 둘 다 설정해도 되는데, 요 분홍색 추세선을 회복했었어요. 목요일 날 회복했다가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살짝 넘는 듯, 제가 이 추세 살짝 넘는 듯 꼬라박는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월요일부터 이게 여기를 회복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상승 추세선이 이제는 저항이 돼서, 깨진 이후엔 저항이 돼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일단 차트적으로는 그걸 하나 가지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까지 음성 판정 났을 때 반응한 걸로 봐서는, 요거는 아주 큰 비중을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굳이, 왜냐하면 근데 딴 거는 지금 다 이렇게 하락 안 했는데 나스닥만 하락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다우지수도 0.48% 마감됐고 유로스톡스도 0.1%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만, 그 중에 또 반도체는 특히 더 떨어졌습니다. 3.08% 떨어졌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서 무슨 생각 하나 할 수 있냐면은, 트럼프가 나스닥의 버블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 그들이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월가와 트럼프와 어떤 끈끈한 관계 속에서 이것을 올려왔는데, 바이든이 된다면 그들이 조금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너무 여기에 꽂혀서 이렇게라고 확정짓지 마시고요. 굳이 찾는다면 그런 이유풀이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사실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혹시 이 상승 추세를 깨도록 하락시킨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월가일지 아닐지 몰라요. 월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월가가 아닌 어떤 연기금이 던져서 하락한 거라면 월가는 다시 감아 올릴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월가 일부 물량이 한번 테스트 겸으로 이렇게 던진 것이고 개인들이 달려드는 상황에서 그런 상태였다면은, 나스닥은 반등 나오면서 또 개인이 선물이든 현물이든 간에 또 개인이 활황으로 달려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금요일날 하락시키는 게 월가의 이득이 됐다는 거죠. 즉, 요거는 또 좀 그냥 어려운 얘기인데, 트럼프 확진이 발생되기 전까지도 어쩌면은 개인 토토는 상방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금은 들게 한다는 거죠. 자, 어려우면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냥 원인을 찾는 것 뿐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추세선입니다. 이거는 차트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버블이 심한 것에서 가치를 찾는 것도 무의미하고, 연준의 부양을 믿으십니까? 토토 플레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여러 증거를 보여드렸죠. 그 증거가 사실이라고 믿으신다면은, 나중에 고점은, 부양 때문에 오른다? 아니야. 제가 하락은 언제라 그랬죠? 하락이 언제냐를 우리가 확실하게, 하락은
지금까지 기존 주포인 월가와 FED가 던질 때, 그죠? 월가와 FED가 부양을 통해서 올리기도 하는데 부양이 실시될 때 얘네가 던져버리면은 그거는 그래서 이게 모든 수식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피터 린치의 아주 유명한 연설 중에서 우리는 금리도 맞출 수 없고 주식도 맞출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단기에 무언가 우리가 먼저 예측해서 맞추려고 할 때 그럴 때 거기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나중에 물론 첫 번째 부양도 올리고 두 번째 부양도 한다고 할 때 올려붙일 수 있어요. 근데 상황 따라서는 진짜 많이 부양하는 세 번째, 네 번째 부양도 뭐 어쩌든 간에 물론 지금까지 뭐 수많은 부양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아주 큰 부양이 있다고 할 때 오히려 월가가 던짐으로써 그때는 또 개인들이 첫 번, 두 번 올리고 나면 세 번째 달려들겠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 아셔야 되고 부양이꼬로 상승이라고 못 박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한번 깨졌다는 것은 이거를 올려붙이던 애들이 잠깐 쉬어가든지 처분을 결정했던지 여기가 끝이던지 한 번은 우리가 여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향후 대응은 사실 간단하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세선 아래에서는 무조건입니다. 나스닥 인버스 10%를 끼고 가겠습니다. 나스닥 인버스예요. 10% 투자금 중에 10% 끼고 가고 그 와중에 5일선이나 60일선을 추가로 깨게 되면 여기서 뭐 10에서 20%까지도 같이 여기서 조금만 더 깨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가져가고 만약에 이 전저점을 더 깨게 되면은 뭐 나스닥 인버스 30% 비중까지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추세가 깨지지 않은 시점에서 나스닥을 올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30% 정도까지는 상황 따라서 우리가 조금 늘렸다 줄였다를 하는 거 뭐 그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나스닥 인버스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구간이냐면은 일단은 무조건 이 추세 아래에서는 10% 가져간다고 했고 5일선이 깨졌어요. 5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10에서 한 15% 사이로 인버스를 가져가는 걸로 하고 이것이 회복되게 되면은 회복돼도 저는 5%는 인버스를 가져갈 겁니다. 언제까지? 이 고점을 넘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 곡선 추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직선 추세를 하나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같이 봐야 됩니다. 이거를 돌파하기 전까지. 근데 이 돌파가 상황에 따라서는 거의 여기랑 맞물리게 되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를 뚫어야 되면은 거의 비슷한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뚫는 거 확인하면은 인버스를 줄일 거고 한 5%는 지금 가져가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반등도 1500선 1만에서 1500선 사이 찍고 오른다고 했는데 장중으로 1500선 정도 찍고 오른 겁니다. 그 이후의 반등에 대해서는 이 추세선을 넘는 듯 하다가 꼬라박는 요 패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더 크게 나오면은 이 전고점을 넘는 듯 꼬라박는 패턴도 있다고 했고 아니면 여기를 아예 못 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진 패턴이 있는데 일단은 살짝 넘었었어요. 목요일날.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어렵죠, 여러분. 전혀 뭐 뉴스에서 하는 얘기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뉴스나 양쪽 하나만 바라보다가 차트가 이렇게 한 차례 구겨진 거를 인지를 못해요. 왜냐, 여기랑 비슷하거든요, 레벨이. 그렇게 고점에서 레벨이 다르지 않는데 차트는 이미 추세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됐고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는 원인을 찾는 얘기니까 알아들으시면 알아드시고 못 알아들으시면 그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거는 꼭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뜻밖의 악재가 터진 거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개인들과 해외 연기금 월가를 제외한 월가의 밥들이죠. 그들의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스닥을 움직이고 있는 월가와 연준의 대응법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토토가 어느 쪽으로 몰리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또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를 늘 생각해 보시고 그 판을 뒤집는 거는 뉴스만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차트 대응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만은 그런 차트 대응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 차트에서 회복을 못했잖아요. 상승 추세를 회복 못한 것이 사실은 트럼프라는 악재가 없이 이렇게 떨어진 게 더 하락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악재가 생기면은 개인들이 또 투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월가가 또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그런 악재가 없이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깬 게 더 저희로서는 대응하기 쉬운데 이 의미는 상황 따라서 이것을 다시 넘기려는 파동이 나오지 않는가. 즉 선물 플레이가 월가와 또 충돌하지 않는가. 좀 어려운 말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대로 대응이 답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스닥의 버블 중에 어떻게 보면은 막판 스퍼트의 비슷한 모습까지 나온 상태라, 물론 이게 끝이 아닐 수 있죠. 한 번 더 큰 스퍼트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충분한 스퍼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조금 무조건 조심하자는 게 아니고 추세가 회복될 때까지 조금만 돌다리를 두드리자, 그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